새벽, 카르마의 씨앗. 새벽 안개가 사원의 연못을 감싸고 연꽃이 첫 햇살에 반짝였다. 풍경 소리가 고요를 깨우며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다. 제자, 세존이시여,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고통의 근원은 카르마, 즉 업이니라. 내가 짓는 생각, 말, 행동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네면 화합의 열매가 맺히고 분노로 상처를 주면 갈등의 씨앗이 된다. 제자, 작은 행동도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 그렇다. 바람이 호수에 잔물결을 일으키듯 작은 행동도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도 힘내라고 말하면 그 따뜻함이 하루를 밝힌다. 반대로 SNS에서 누군가를 비판하며 화를 내면 그 말이 갈등의 씨앗이 된다. 제자, 과거의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선한 행위로 나쁜 카르마를 덮을 수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타인을 돕는 일을 기뻐하라. 예를 들어 친구와 다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라. 실천법,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3분간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오늘은 선한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라. 출근길에 낯선 이에게 미소를 건네며 하루를 시작하라. 아침, 고통의 스승. 아침 햇살이 사원의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연꽃이 맑게 빛났다. 제자가 물었다. 제자, 선한 사람도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 고통은 과거 카르마의 열매일 수 있다. 하지만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직장에서의 해고,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 이 모두는 너를 깨우치려 온다. 고통을 원망하면 얽매이지만 배우면 자유로워진다. 제자,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 세 가지 길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기, 고통의 원인을 관찰하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에 화가 난다면 왜 그 말이 너를 흔드는지 생각하라. 자비로 바꾸기,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을 키워라. 상사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하라. 마음 다스리기, 고통이 일어날 때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켜라. 현대적 사례, 디지털 시대의 고통, 예를 들어 SNS에서 비교당하며 느끼는 열등감은 현대인의 흔한 고통이다. 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왜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가? 라고 자문하며 관찰하라. 실천법, 하루 5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라. 들이마시며 마음이 맑아지고 내쉬며 고통이 떠난다고 속으로 되뇌라. 오전 늦게, 명상법, 마음의 거울 닦기. 햇살이 사원의 연못을 환히 비추며 연꽃이 고요히 물결과 어우러졌다. 제자가 물었다. 제자, 세존이시여, 명상이 고통을 다스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합니까? 부처님, 명상은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니라. 바람이 호수를 흔들어도 물 아래는 고요하듯 명상은 내 안의 평온을 찾아준다. 제자, 바쁜 일상에서 명상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처님, 명상은 어렵지 않다. 세 가지 방법으로 시작하라. 호흡 명상, 조용한 곳에서 10분간 숨을 고르며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라. 예를 들어 출근 전 10분간 창가에 앉아 숨을 관찰하라. 관찰 명상, 내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구름이 하늘을 떠가듯 관찰하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라고 인정하고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라. 자비 명상,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라. 매일 5분간 가족, 친구,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이를 위해 그들이 평화롭기를 일하고 되뇌라. 현대적 사례, 현대인은 스마트폰 알림, 이메일,
SNS로 끊임없이 산만하다. 퇴근 후 15분간 스마트폰을 끄고 호흡 명상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린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매일 밤 10분간 명상을 시작한 후 동료와의 갈등에서 덜 흔들리고 더 침착해졌다. 제자, 명상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부처님, 명상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고통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마치 흐린 연못이 맑아지듯 명상을 통해 너는 세상을 더 분명히 보고 평온을 찾는다. 한 달간 매일 10분 명상을 하면 너는 화가 덜 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실천법. 초보자를 위한 10분 호흡 명상. 아침이나 저녁,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관찰하라. 들이마시며 맑음, 내쉬며 고요라고 속으로 되뇌라. 방해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억누르지 말고 다시 숨에 집중하라. 직장인을 위한 5분 점심 명상. 점심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숨을 고르라. 내 마음이 평온하다라고 되뇌며 긴장을 풀어라. 자비 명상. 잠들기 전 5분간 가족, 친구, 낯선이,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한 일을 떠올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일하고 기원하라. 정오. 팔정도의 길. 정오의 햇살이 사원을 뜨겁게 비추며 연꽃이 고요히 떠 있었다. 제자가 물었다. 제자, 좋은 카르마를 쌓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팔정도, 팔정도가 그 길이다. 이는 바른 삶을 위한 8가지 실천이니라. 바른 견해, 모든 것이 무상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바른 사유,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키워라. 바른 언어, 거짓, 험담, 이간질을 피하고 따뜻한 말을 하라. 바른 업,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바른 생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라. 바른 정진, 선한 마음을 꾸준히 키워라. 바른 정념,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라. 바른 삼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현대적 사례, SNS에서 친구의 성공을 질투할 때 바른 사유로 그들의 행복을 기뻐하라. 직장에서 동료와 다툴 때 바른 언어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라.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동료의 실수를 비판 대신 도와주며 팀워크를 강화했다. 실천법. 매일 저녁 노트에 오늘 실천한 8정도 한 가지를 적어라. 1.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웠다. 스마트폰을 끄고 5분간 현재를 느꼈다. 오후. 자비 실천,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 노을이 지기 전 사원의 연못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제자가 물었다. 제자, 세존이시여, 자비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합니까? 부처님, 자비는 모든 생명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를 사랑하는 이, 낯선 이,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이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이라. 자비는 세상 속에서 평온을 만드는 씨앗이니라. 제자,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자비는 3가지로 실천할 수 있다. 친절 베풀기, 작은 행동으로 타인을 돕는다. 예를 들어, 길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친절히 답하거나 직장에서 동료에게 커피를 건네라. 용서하기, 너를 상처 준 이를 원망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라. 예를 들어, 가족과의 다툼 후 화를 내기보다 대화를 통해 화해하라. 보시하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 돈이 없어도 시간, 미소, 따뜻한 말은 큰 보시다. 현대적 사례. 디지털 자비. SNS에서 논쟁이 붙을 때 비판 대신 이해하는 댓글을 남겨라.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온라인에서 친구의 부정적인 글에 괜찮아,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답하며 관계를 회복했다. 직장에서의 자비. 동료가 실수했을 때 비난 대신 도움을 제안하라. 한 직원이 팀원의 보고서 오류를 지적하며 함께 수정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일상에서의 자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에서 동물을 위해 물을 주는 작은 행동이 자비의 시작이다. 제자,
자비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부처님, 자비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너를 미워하는 이를 용서하면 너는 자유로워지고 그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직장에서 자신을 비판한 상사를 용서하고 대화를 나누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동료가 되었다. 실천법, 일상자비, 하루 한 번, 낯선 이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라. 예,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거나 카페에서 미소로 인사하라. 용서 연습, 너를 화나게 한 일을 떠올리며 5분간 그들이 평화롭기를 일하고 기원하라. 이는 마음의 원망을 녹인다. 보시 실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나 물건을 나누라. 예, 지역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거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라. 노을, 팔정도의 실천. 노을이 사원의 처마를 붉게 물들이며 연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제자가 물었다. 제자, 세존이시여, 팔정도를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합니까? 부처님, 팔정도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바른견해, SNS에서 완벽한 삶을 보며 열등감을 느낄 때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고 되뇌며 비교를 멈춰라. 바른 언어, 가족과 대화할 때 비판 대신 내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공감하라. 바른 정념, 퇴근길에 스마트폰 대신 주변의 나무와 하늘을 느껴라. 현대적 사례, 한 직장인이 매일 퇴근 후 10분간 스마트폰을 끄고 산책하며 바른 정념을 실천했다. 그는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과의 대화가 더 깊어졌다. 실천법, 매일 아침, 오늘 실천할 팔정도 한 가지를 정하라. 예, 오늘은 바른 언어로 동료와 대화하겠다. 저녁에 일을 반성하며 기록하라. 밤, 해탈의 빛, 밤하늘이 사원을 감싸며 별빛이 등불과 어우러졌다. 제자가 물었다. 제자, 세존이시여,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평범한 저도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부처님, 해탈은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물에 젖지 않듯 세상 속에서 살되 집착 없이 행동하라.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제자, 집착을 버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 세 가지 길이 있다. 현재의 집중,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아라. 예,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끄고 음식의 맛에 몰입하라. 기대 내려놓기, 선행을 하되 칭찬을 바라지 말라. 동료를 돕고 그들이 고마워하든 말든 기뻐하라. 명상으로 연습, 매일 15분, 조용히 앉아 마음의 바람을 관찰하라. 현대적 사례, 한 학생이 시험 결과에 집착하며 불안해했지만 매일 10분 명상으로 현재에 집중하자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실천법, 매일 밤, 오늘의 감사한 순간 세 가지를 기록하라. 2. 친구의 웃음, 따뜻한 차 한 잔, 고요한 저녁. 이는 집착을 놓고 평온을 찾는 길이다. 결론,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 새벽이 다시 사원을 비추며 연꽃이 햇살에 반짝였다. 제자는 다짐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3시간의 여정은 카르마가 삶의 씨앗임을, 고통이 스승임을, 명상이 마음을 맑게 함을, 자비가 세상을 따뜻하게 함을, 그리고 해탈이 지금 이 순간의 자유임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한 행동으로 씨앗을 뿌려보세요. 동료에게 미소를, 낯선 이에게 친절을, 자신에게 명상의 시간을 선물하라. 이 가르침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왔다면 아래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